안녕하세요. 당뇨병 간호 교육을 하게 된 정혜빈입니다.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질환을 말합니다. 당뇨병은 아직 근본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 바이러스, 자가면역, 스트레스, 비만 등의 환경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렸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에서의 소거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의 특정 유전자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시야 이상, 다뇨, 더딘 상처 회복, 구갈, 피로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의 기준으로는 정상의 경우 공복 혈당이 100 미만,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이후 140 미만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후 140에서 199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혈당이 126 이상,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이후 200 이상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뉘는데요. 급성합병증은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이 있으며 만성합병증에는 대혈관병증, 미세혈관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있습니다. 급성합병증에서의 저혈당은 70 이하이며 인슐린 또는 경구 혈당 간화제 과량 투여 시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 민감성 조직인 지방조직, 골격근, 간에서 인슐린이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고혈당,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은 중년과 고령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합니다. 만성합병증에서의 대혈관병증은 관상동맥 질환, 심근병증,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의 죽상경화성 변화로 인해 나타나며 미세혈관병증은 미세혈관의 기저막이 두꺼워지며 혈관 폐쇄를 초래하여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모든 신경 침범이 가능하고 하지말단 지각운동 신경병증이 가장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발의 피부나 점막 조직이 헐어서 생기는 발궤양을 말합니다. 당뇨병의 식이요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비만을 줄이면서 규칙적이고 고른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열량은 탄수화물 55에서 6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15에서 20입니다. 고섬유질 식이는 조기 포만감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며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섬유질 양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수분 섭취도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허용되지만 간이 알코올 분해를 위해 포도당 신생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혈당증을 유발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함유하고 있진 않지만 대사 과정에서 열량을 생산합니다. 식품 교양표는 식품들의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6군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군에 들어가는 음식을 서로 교환 섭취할 수 있어 편하게 변화 있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당뇨병 약물요법으로는 인슐린 요법과 경구혈당 강화제가 있는데요. 인슐린 요법은 제1형 당뇨병에 쓰이며 경구혈당 강화제는 제2형 당뇨병에 쓰입니다. 먼저 인슐린 요법의 속효형은 레귤러 인슐린, 세밀렌테이가 있습니다. 중간형은 뉴트럴 프로타민 해지동과 렌테이, 지속형은 렌터스와 레비미어가 있습니다. 경구혈당 강화제의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비거나이드는 간의 포도당 합성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킵니다. 알파 글루코사이데이즈 이니비톨은 위장 관계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티아졸리디오네스는 근육, 간, 지방의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시키며 DPP4 이니비톨은 인크레딘 분해를 억제하고 포도당 의존 인슐린을 분비하며 식후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합니다. 인슐린의 주사 방법은 인슐린은 냉장 실온 보관하며 투여 시 미리 꺼내 약액 온도를 실내 온도로 맞춥니다. 혼탁한 인슐린은 잘 섞이도록 양 손바닥 사이에서 굴리며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섞을 경우 토효성 중간형 인슐린에서 지속형 인슐린 순서로 섞습니다. 주사 부위는 매 4주마다 1회 이상 맞지 않도록 인슐린 주사 부위를 회전시켜 피하 주사합니다. 보통 45도, 90도 각도로 주사하며 주사 후 마사지하지 않고 꾹 눌러주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운동은 인슐린 신체 요구도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체중도 감량할 수 있고 심혈관 상태의 개선과 합병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활동량에 따라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운동하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에 감각이 없는 환자는 달리기나 조깅보다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걷기에 좋은 신발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증식성 망막증 환자는 발살바수기와 연관되는 운동이나 두부의 충격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고혈압 환자는 발살바수기와 연관되는 운동이나 몸통과 팔의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을 씻을 때 약한 비누나 미온수로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 깨끗이 닦습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두드리듯이 닦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발톱을 부드럽게 한 후 줄을 이용하여 직선으로 정돈합니다. 처방 없이 티눈이나 굳은 살을 제거하지 않으며 처방 없이 항균제나 티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처 예방을 위해 맨발로 다니지 않고 슬리퍼보다는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며 하지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하도록 합니다.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궤양, 욕창, 물집, 발적 등을 수시로 관찰해야 합니다. 흡연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악화되므로 금지해야 하고
외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당뇨병 간호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